입학 사정관이신 조희건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이과에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이후에 3년 동안의 자기의 이제 그 진로나 혹은 역량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의 자체는 지금 나오는 PT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인데요. 일단 이제 그 특성화 고졸 대직자 전형에는 그러니까 정경대학에서 선발하는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관광대학에서 선발하는 두 개의 학과가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정원 내와 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대교육과 교육부에서 원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 다음에 뭐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대교육과 교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라고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이따가 작년도 이제 그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 PT는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PT는 이제 모집 요강상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PT뿐만 아니라 그 실제 모집 요강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그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보셔야 될 게 언제 원서를 내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그 제출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 것, 그리고 그 이제 합격자 발표를 1단계를 이제 통과해야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면접과 이제 1단계 서류 통과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원서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그 여러분들이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하신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이제 증빙 서류는 10월 5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9일에 있고요. 이거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면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면접은 12월 20일에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 자격에 관한 건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과 다르게 이 전형 자체는 그 전문계,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서 3년 이내에 산업체를 재직했다는 이제 증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직 기간을 산정하는 게 약간 이제 그 헛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PT에 나온 것처럼 입학일, 그러니까 2021년 3월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 재직 기간이 기계적으로 3년, 그러니까 1095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3년 자체가 산정 자체가 뭐 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하루가 모자라거나 일주일이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1095일 동안 재직했다는 증빙을 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 2개 이상 산업체라고 하면 합산해서 3년이 돼야 되고요. 그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그 취업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산업체 재직 기간은 그 기간이 아니라 졸업한, 그러니까 정식으로 졸업한 이후부터 이제 만 3년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남학생 중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직하기 전에 그 병역을 이제 한 학생들은 병역 기간까지도 산정을 해서 그 재직 기간과 병역 기간을 합쳐서 만 3년이 되면 이제 지원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산업체가 뭐 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구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에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황. 그래서 4대 보험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 계약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간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대 보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그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 기간상 만 3년을 이제 채우시게 되면 지원 자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제출할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13년 2월부터 2018년 즉 나이스상에서 그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기록부에서 그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그 따로 내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 자체를 본인이 온라인으로 그 동의 체크를 했으면 바로 넘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제 그 졸업 기간이 굉장히 이전, 나이스 체계 이전이어서 뭐 이제 출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동의하지 않고 따로 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라고 한다면 출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재보험 혹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자체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집 요강상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그 재직 기간 3년에 해당되는 상황들을 입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을 같이 합쳐서 이제 재직하는 경우에는 요거 이제 병역까지 의무복무하는 내용들을 제출하시면 3년 기간을 채우실 수가 있고요. 전형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전형 방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1단계를 서류 평가를 통해서 100%로 평가를 해서 3배수 모집인 한 매수를 선발한 다음에 3배수 해당되는 학생들 자체가 1단계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이제 한 경우에도 그 충원 합격 기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충원 기간도 있으니까 혹시 최초 합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원 기간의 날짜를 좀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추가 합격 경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그 작년도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원 내와 정원 외에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이제 나눠져 있고요. 정원 내 정원 외에 그 모집 그 경쟁률과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성적이고 이건 내신이 아니라 서류 평가와 면접 점수입니다. 이 내용들도 일단 PT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찬찬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상대 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 전부 다 지원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냐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그 정원 내와 정원 외의 경쟁률을 좀 비교하는데 항상 그 이제 전년도 통계 자료는 올해 왜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보시면 내가 정원 내와 정원 외 중에서 어디로 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분야를 보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요소가 가장 이제 비중이 높고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인데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금 그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느냐의 여부인데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이상이 된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그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나 학업 계획이 있냐에 대한 여부들도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을 이제 포함해서 보는 거고요. 어떤
요소를 굳이 쪼개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뭐 1번, 2번 항목을 쪼개서 보거나 학생부의 내신과 다른 요소들을 쪼개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학생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여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각각의 문구들은 1번에 몇 점, 2번에 몇 점, 3번에 몇 점 이렇게 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얼마큼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한 이후에 어떤 노력이나 활동들, 관심을 보였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적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자 전형 학생들한테 적용이 덜 될 수 있긴 하는데 뭐 학생들마다 워낙 고등학교 생활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여러 가지의 경험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 외국어 관련된 학생부에 있지 않은 수상 실적은, 교회 수상 실적은 절대 적으면 안 되고요. 이 내용들은 일단 적게 되면 무조건 0점 처리되니까 금지 항목들은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서 적지 않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좀 범하냐면요. 자기소개서 쓸 때 조금 아무래도 입사할 때 쓰긴 했지만 또 대학에 낸 서류니까 좀 긴장도 많이 하니까 좀 레퍼런스를 많이 참조를 해요. 선배들이 어떤 걸 썼는지 혹은 주변에서 이제 경희대에 이제 입학한 선배들의 내용들을 좀 달라고 해서 보는데 유사도 검색이라고 해서 지원자, 그러니까 이전에 지원했던 사람들 합격 불합격을 망라해서 어쨌든 유사도 검색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 5% 이상만 되게 되면 도대체 왜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소명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같은 고등학교를 재학한 선배 혹은 친구들 거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5% 정도가 어떤 거냐면 문장이 이제 두 문장 이내, 그러니까 한 문장 반 정도인 경우에도 5%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경험치이긴 하지만 문장까지 동일한 상황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좋은 문구라든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문구를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들도 유사도 검증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내용들을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 이제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은 이름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이 3년 이상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먼저 이제 당연히 대학은 입학한 다음에 공부 잘할 학생,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의 명성을 빛내줄 학생을 찾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상황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취업 때도 열심히 이제 한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것과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서 열심히 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상에서 이제 입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 자체가 이제 진학보다는 취업에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에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은 조금 좀 모자라서 뭐 특별히 뭐 활동이라든지 성적 자체가 조금 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졸업한 이후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하게 자기 개발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한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의지나 학업 계획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도 평가를 해서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학생은 학생대로,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혹은 뭐 어쨌든 내가 나름대로의 열심히 한 역량과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요소들도 평가에 반영을 해서 선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이제 면접 자체는 일단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외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요. 학생들이 낸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일단 블라인드 평가가 기본적으로 원칙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쓴 학생부 내용과 그 다음에 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있는 경험치들을 위주로 저희가 그 질문을 하고 이제 그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혹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어떤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지, 어떤 고등학교, 어떤 직장에 누구,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그 신분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뭐 통계 자료라든지 모집 요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그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온 전화를 이제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너무 크게 물어보게 되면 정말 답변이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기 전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답변도 거기에 맞게 좀 나가니까 전화하시기 전에 그 입학처에 나와 있는 모집 요강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보고 좀 더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건 입학 사정관님께서 어떻게 하면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요, 자기소개서는 꼭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